날입니다. 12월 4일이고요 6시 10분. 최근에 오랜만에 돌아온 거, 그리고 며칠 동안 못했던 거는 마이크가 성능을 최기능을 못하더라고요. 산타가 원하는 기준의 성능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근황을 설명드리는 게 지난 1년간 방송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저를 소중하게 지켜봐줬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방송을 다시 재개합니다. 전에 썼던 스펙은 배우 거예요. 뱅앤올롭스라고, 그래도 개인 스피커 오디오 쪽으로는 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무선의 세대에서 그 역행하는 어떤 유선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되게 안정적이었어, 유선이지만. 유선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신호인가 관련된 거에서, 그렇죠? 와이어리스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현재까지 불안정한 부분을 많이 안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안정화시켰다기보다는 기존의 유선이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근데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유선 부분이, 와이어 부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단선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선이 하나 둘 끊기더니, 맨 처음에는 소리가 안 들리더니 이어폰이, 그 다음에 마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봐둔 스펙이 하나 있어서 마이크도 비싸더라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1년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소재의 고갈?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를 이번에 좀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은 그렇다 치고, 전쟁이 주는 이런 참혹함은 뉴스를 보는 게 아주 살을 도려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상처가, 일상생활을 할 때 상처가 나잖아, 사람들이. 그렇나요? 상처가 났을 때 그런 경험들 해봤을 거 아니야. 우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처가 계속 이렇게 나을만 하면 무슨 일로 이렇게 멀어지고, 다시 찢어지고 끔찍해지잖아. 그런 걸 목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곳곳에서 전쟁이야, 곳곳에서 전쟁. 아프리카, 중동, 그죠? 이번에 이스라엘 쪽에 있는 하마스, 세상이라는 게 강한 자들이 운영하는
어떤 헤게모니의 시대라는 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었어요. 우리 순진하고 이성을 촉구하는 몇몇 문학가들이라든가 아니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자녀라든가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었던 그 우산 속에 있던 몇몇 양심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희석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의 역사적인 반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 뿐이지, 역사는 강한 자들이 운영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들이 그 힘있는 자들의 가드를 받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게 우리 시스템이 운영하는 잔인하지만 목도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순진성에 너무 경도돼 가지고 며칠 전에 한 JTBC에서 나오는 어떤 방송이 있는데, 오미라는 방송인이 아버지라는 내용의 이제 시를 읊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유명한 방송인경 뭐야 또 의사가 본업이지만 이제 방송인으로서 사회적인 이렇게 유니크한 패널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를 듣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 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 같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요약하자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조직 내에서, 사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 남자에게 묵직한 눈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내용의 시였는데 울컥하더라고. 10명의 패널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눈가가 촉촉해지고 한 2명 정도는 막 그냥 눈에 떨어지더라고.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세상의 지위고, 거기에 그 자락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사회 조직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치기 어린 내용으로 인해서 사회의 파도를 탄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실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나는 그거를 이제 감성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고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1980년 87년인가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헌법 수호를
그 사회 각계각층 여당 내까지도 그 요청됐었던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청이 있었잖아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야. 그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 최근에 그 서울해봄이 주는 12.12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획이 하나 있어요. 왜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죠? 이집트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여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던 신흥들은 왜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잘나가지고 어떤 국민들에 대한 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나라들의 국민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들이 갖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남미 국가들에 대한 어떤, 특히나 브라질, 멕시코, 에콰도르,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대에서 주는 어떤 가공할 만한 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이 올림픽이라는 이벤트와, 그리고 84년, 그죠? 80년, 미국과 러시아의 양극단에 시닫고 있는 두 양 냉전 체제 하에서의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 되던, 아주 지구상에서 볼품없는 스포츠 축제가 말이죠. 1981년 양 진영에서의 어떤 화해 무드를 볼 수 있는 조그만 한반도에서의 축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서구 구라파들, 특히나 미국에 있었던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이었죠. 영화 배우였던 대통령들과 그 밖에 여러 구라파들에 대한 압력이 있었어요. 87년을 기억을 하면은 우리 정말 그 최루탄의 거의 정점이었어요. 최루탄의 정점. 87년 전두환이 발표됐던 그해 1월달인가요? 방송을 통해서 유신체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찬물을 확 끼얹었잖아요. 야당과 그 세력들이 이제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무르익은 이 세상에 대통령 직선제에 염원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어느 정도 무르익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유신체제로 장충동에서 모여서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소수의 인원으로 뽑겠다는 그 유신 아니에요, 유신. 박정희 대통령 체제는 거수로 투표로 해가지고 몇몇 소수의, 그
선을 꺾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민주화로 가는 건데, 그 선을 전두환이 당시에 꺾어버린 상태에서 올림픽이라,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도 말이죠, 다음 해에 올림픽이 치러지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저 들끓는 직선제에 대한 요청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젊은이들에 대한 죽음, 그 다음에 고문 등이 밝혀진 상태에서 말이죠, 차년도에 이루어지는 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전두환은 뿌리칠 수가 없었던 거지. 그거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여 이래버렸으면 아마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없을 것이라는 거를 여러가지 경고를 통해서, 신호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2의 광주 사태가 87년도에 또 일어난다, 그러면 88년 올림픽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의 압력이 상당히 커지겠죠. 미국이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주영이 뭐 정경유착을 했던 아주 뭐 커다란 의혹의 인물이다, 뭐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정치에까지 욕심을 부려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룩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한데, 올림픽을 나가노, 일본 나가노에서 대한민국을 뺏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주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79년, 80년에 행해졌던 그게 아주 독보적인 올림픽 유치, 그로 인해서 87년 체제에 대한 동북아시아에서 유례를 알아볼 수 없는 대통령 직선제, 국민의힘으로 취득한 대통령 직선제, 그게 2월 29일날 여당 민정당 대표인 박지원가 무기부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직선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발표를 하잖아. 그 분출은 대단했어요. 87년 당시에 중3 때였는데, 심지어 담임 선생님조차, 일부 선생님들조차도 얼굴이 10% 댕댕해서 온 거야. 연세대학교 다니던 한 학생이 체로탄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잖아. 이한영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라는 거는 헤게모니를 쥔 자와 그 헤게모니를 뚫기 위해 그 엄혹한 시대에 목숨을 내던지려고 하는 용기 있는 행위가 역사적인 평가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극히 있어요. 그게 바로 87년 대한민국에 들어있던 대통령 직선제였다는 사실. 그런 미약한 사건들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실사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올림픽이 가져다 준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는 시간이 지금 이후로 3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야서야 학자들이 말을 하고 여러 매체들이 주장하고, 그 당시 사회를 뚫어왔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절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스탠스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고 이래서 정체성이라는 게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의미라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삶의 의미다. 거창한 의미를 줬지만 다음에는 요즘에 재밌는 책들이 많던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랜만에 봤더니 약간 좀 길어졌는데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마이크를 사야 되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구매해서 좋은 음성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